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3,200선 회복했습니다. 어제장 개장 후에 꾸준히 오름폭을 키워나갔죠. 외국인이 컴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4원가량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모습이었고 또 어제장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강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는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철강주 계속할까입니다. 강세 흐름 이어가는 철강주 관련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이어서 허만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보험 업종 삼성생명 이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석의 고수익 포트 주도주된 해운주입니다. 해운 운임 상승의 강세 이어가는 해운주 전망 함께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포스코 강판 어닝 서프라이즈 철강주 계속 갈까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철강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스코 강판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장 이 거래일 동안 50%대 급등하기도 했는데 관련한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철강주도 중요한데 앵커님 포트폴리오는 오늘 해운주시네요. 네. 네, 해운주 안 사실 건가요? 그냥 리포트 분석하는 겁니까? 저희 방금 잠시 소리가 끊겨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해운주 네. 뭐 살 거냐고 물어보셨나요? 네네네. 그거는 끝까지 보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지금은 철강주입니다. 네, 철강주 지난주에도 포스코 실적 발표 좋았고 실적 발표하는 포스코 강판 실적 괜찮죠. 그런 흐름들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품 가격들 또 동향을 보게 되면 여름부터 후판, 철근 대부분의 철강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그만큼 계속 강세를 이어나간다고 하게 되면 조만간 또다시 철강주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좀 올랐습니다. 많이들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계속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 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철강주는 결론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 요즘 계속 강합니다. 어제는 돌고 돌아 이제 조선주까지 들어왔고요. 또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그나마 조금 덜 간 게 뭘까라고 보게 되면 기계 업종입니다. 일반 기계, 산업 기계 관련된 쪽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안 들어왔고요. 또 하나 건설 기계 이쪽도 조만간 또 한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물론 말도 많고 얘기도 많다고 하더라도 탄력 이제 막 받아갈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또 이제 조만간 건설 기계 쪽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한 쪽인데 철강하다가 왜 글로 갑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철강주가 강한 배경은 철강석 가격이 강하고 거기다가 중국의 환경 관련된 쪽에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조강 생산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 수준보다 훨씬 즉 2018년도 정도쯤에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철강성 가격 좋고 그렇게 되면 지금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이 이를 맞춰가는 입장이 아니라 강하게 나오고 있죠. 환경을 지구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강 생산량을 어떤 가동률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약간 명분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긴축과 관련된 즉 경기 과열을 너무 강하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버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국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이 나머지 생산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누가 담당하겠느냐? 수요는 계속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업체들, 포스코를 비롯한 수출에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철강사들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특히 경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올라간 가격들을 그러니까 제품 철광석과 함께 올라간 가격들을 충분히 제품 가격에 전가해서 이를 넘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잘 팔리는 거 플러스 알파 어떤 가격의 인상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상황 중에서 수요도 괜찮습니다. 세계철강협회가 단기적인 전망 내년까지 봤을 때 올해 한국의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1.2%포인트가 올랐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발표했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놀랍습니다. 매출이 뛰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 게다가 매출이 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특히 보통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좀 드렸지만은 매출이 일단 뛰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코로나19 기간 때는 매출이 안 나오고 비용 통제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수익성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뛰는 두 개를 다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출의 흐름은 정체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만 좋아졌다. 이게 대표적인 은행주죠. 은행주 같은 경우 생각보다 지금 뭐 PR이 5배니 PBR이 0.5배니 배당이 3% 5%니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못 갑니다. 그런 대표적인 얘기는 일단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 매출의 동향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철강주도 이런 무거운 산업이라는 전통주라고 하더라도 자체가 뛰면서 변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 1분기에 벌써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다 채우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포스코 강판의 특징이 저희가 얘기하는 컬러 강판이라고 하죠. 즉 다채롭게 가전 쪽이나 그리고 또 특화된 이런 그런 부분 쪽에서 계속 쓰는 부분이 확인되다 보니까 전방 산업 좋고 그에 따라서 스프레드 좋고 하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어도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왔어도 시총이 2,500억대, 3,000억도 안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전방 산업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실적의 업사이드 더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여전히 주가는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로 본다고 하게 되면 단기로는 한 50%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새로운 고가대 영역을 이제 막 시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때 보여줬던 실적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이런 전통 산업들의 동향들을 봤을 때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제품 가격에 대한 변화를 또 체크해야 된다. 지난 화학주 때도 이런 얘기는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철광 원료가 되는 철광성 가격과 그리고 또 실질적인 판매를 하는 제품 가격, 그러니까 그 간극 사이에서 얼만큼 이 부분이 벌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기업 활동에 이어지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와 함께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방업황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되는다라고 했었을 때 스프레드만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실적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만 업황이나 실적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 특히 컬러는 같은 또 동종업계 쪽에서 물론 동국제강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쪽은요 상대적으로
아니죠. 지금 KG 동부제철, KG그룹이 동부제철 인수한 지에 아직 숙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숙제는 있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이쪽도 실적 발표됐을 때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철근이죠. 이쪽은 계속 강조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된 철근 가격도 계속 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인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철강이죠. 그와 함께 한국철강에 이어지는 키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 관련해서 전망 함께 지켜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했지만 업황과 또 실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작전 함께 세워주셨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선주 주도 바톤 터치 핏 한국조선해양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철강, 해운, 조선 등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입니다. 이 조선주 쪽에서는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또 중고선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운 운임 상승으로 조선 발주도 증가하면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조선주들 주목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할 얘기 다 하셨는데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죄송합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조선주 쪽에서 동향들은 괜찮죠. 나쁘지 않은데 어제도 주가가 강했고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아마 조선 쪽도 지금 흐름은 선박 수주가 가장 잘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고 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특히 조선업종의 가장 선행적인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첫째로는 유가, 두 번째로는 해운 운임 이쪽을 바라보는데 특히 유가 지금 최근에 오른 뒤에 큰 조정 없이 고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나 해운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좋고 BDI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선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때 배를 돌려야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2, 3년 동안은 계속 배를 돌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배를 발주하자라는 쪽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클락슨 리서치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4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큰 수치고요. 큰 수치라기보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지금 어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즉 조선의 조선이죠. 네, 조선.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국가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중국과 한국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딱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한국이 이제 월등하게 점유율 50%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국이 처지죠. 특히 인건비만 생각하고 가격 좀 아껴보려고 중국에다가 배 만들려고 시켜놨더니 오는 배를 보니까 이게 뭐 깡통인지 계속 AS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못 믿겠다. 중국 이런 쪽으로 나오는 변화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요. 일본은 망했네요. 지금 한 자리 숫자대로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이 조선 쪽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력, LNG선의 기술력 외에도 지금 보면은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또 강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국제해사기구가 2025년까지 선박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해서 30% 이상 감축하라라고 하게 되면 탈황,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연료부터 그에 맞는 또 친환경 저속 엔진 이런 쪽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술력이 있는 쪽은 한국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수준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신조선까지죠. 이쪽은 발주가 늘어나면서 또 보통 보면은 P와 Q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P에 해당되는 가격 쪽에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두 개가 모두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기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수주 산업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당장으로는 실적이 뭐 1분기부터 개선되는 모습들은 아니죠. 하지만 건조가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좀 추가적으로 단계가 지나면서 현금이 계약금대로 이제 계약한 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원래 작년까지 안 좋았던 실적에 대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상쇄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점진적인 개선 기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수주에 대한 기반으로 장기적인 실적 트렌드들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떤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큰 그림의 월봉상을 보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대를 하나씩 벗기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준 동향들 확인을 하면서 또 하나 조선사가 안고 있었던 과거의 실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었을 당시에 대한 동향은 플랜트였습니다. 즉 해양 플랜트를 쪽으로 했었을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쪽에 대한 수주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런 쪽에서 이쪽이 많이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한다. 근데 해양 플랜트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석유화 기반이 아니라 친환경 기반으로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플랜트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연간 실적의 개선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살짝 올라온 만큼 약한 14만 5천 원대 밑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조선기자재 업종 어제도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린 것 같은데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기자재와 또 해양풍력에 대한 강점들 네덜란드 업체와 MOU를 지금 했죠. 이쪽에 대한 변화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조선주 관련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시각 갖고 계시고요. 일단 또 고부가 가치인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수주 재개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원 선 아래에서 접근하자는 전략 그리고 관심주로는 세진중공업 꼽아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챙겨봐야겠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시장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는 한국, 미국 모두 다 실적 발표가 쏟아지다 보니까 정신없죠. 오늘은 좀 아까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왔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쪽의 부담감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이제 1분기는 장사 잘했는데 2분기에 공통되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쇼티지죠.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쇼티지를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 판매 노이즈 없이 계속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2분기의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살짝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국내 기업 쪽에서 2차전지의 삼성 SDI, 현대제철 실적 발표하네요. 게다가 또 두산바켓, 두산인프라코아, 두산그룹 쪽의 실적들을 발표하는데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실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건설기계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산되든지 여부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스타벅스 오늘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중요한 회사들 실적 발표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도 살짝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오랜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시장의 탄력도 약간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주 관심사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일 텐데 이쪽에 대한 변화가 그동안
중소형주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당장은 경기 민감 관련된 대형주에 대한 동향들이 훨씬 더 우세하겠다라는 컨셉 쪽에서 이쪽을 좀 더 챙기면서 보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5월달 들면서 시총 상위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은 되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경기 민감 섹터 계속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허반석 전문위원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여러분께서 어떻게 투자에 활용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에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입니다. 1분기 컨센서스 66.4% 상회 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최근에 이 삼성그룹의 상속과 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어제 저녁이었죠. 최대 주주 변경 신고를 마쳤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은 산업과 시장,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요일부터는 종목 리포트를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생명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가, 기업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앞으로 향후 그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보시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이끌어 나가시자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손해보험, 또 하나는 생명보험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예를 들면 실비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상 또는 손해를 당할 수 있는 휴대폰 보험까지도 손해보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손해보험은 보장하지 않는 사항만 약관에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장해주고 있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명, 사람의 목숨, 생명과 관련된 보장을 다루는 보험이라서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이 포함이 될 거고요. 보장이 가능한 약관에 명시를 해주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생명보험에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삼성생명의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순이익 1조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53% 증가한 부분이죠. 그리고 21년도 1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조 1천억 원 흑자 전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원, 앞서 말씀드린 350% 이상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순이익 6,262억 원으로 시장은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 66% 넘어서는 모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프라이즈의 요인으로는 삼성전자 특별배당 약 8천억 원의 수익이 잡혔고요. 그 외에 계열사 배당 수익까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6,200억 원의 시장 컨센서스에 특별배당 8천억 원, 약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환입 효과까지도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종신보험들로 받아진 수치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 수익을 또 내고 있는 건데요. 그 운영 수익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굉장히 급등한 주식시장의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실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전체 이익 추정치 52.3% 초과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도 1조 7천억 원으로 약 30% 이상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존 전망치 대비 약 52% 정도 상향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유를 또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8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특별 배당 수익이 있고 연내 이 효과가 재무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차츰차츰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 본연의 이익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21년도 긍정적인 전망이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1조 7천억 원인데 1분기로 되돌아가서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 1조 원 그리고 올해 총 보면 1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 특별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하는데 보험 본연의 이익이 견고하더라도 7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고 하면 1분기의 분기상 지표는 굉장히 양호한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과연 지표, QOQ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최근 급등해 있는 그 주가가 5월 3일 공매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우상향을 지속해준다면 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기존 목표가 대비 22% 상향된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서 보유 계약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 특별 배당, 주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후 21년도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DPS 주당 배당금을 보면 17년도에는 2,000원, 18년도 19년도에는 2,650원, 20년도도 2,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의 주당 배당금을 3,300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치를 뜯어보면 특별 배당 관련해서 1,200원 그리고 경상 배당으로 2,1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3,300원의 DPS 주당 배당금이 추정되고 있다. 보면 배당 수익률이 약 4%, 현재 3.8% 시가 배당률로 좀 보일 텐데요. 삼성전자의 상속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점들 그러한 부분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도 관계 계열사들의 조금 포인트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 이 변동성이라 하면 일시적으로나 한번 우상향 추세 중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1만 원, 변동성 확대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더더욱이 한번 홀딩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포트에서 작성하고 있는 차트나 그래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투자 영업이익, 지배순이익 모두 다 양호한 모습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지배순이익을 살펴봤을 때는 컨센서스 대비 87%,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6%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 오늘 본 신한금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20년도 3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20년도 3월 20일 종가가 31,700원.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괴리율이 약 57%에 달했고요.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 저점 구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어제죠. 어제는 목표 주가가 11만 원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4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84,900원으로 본다면 괴리율은 약 29%입니다. 코로나 저점 대비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57%에서 30% 미만으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일부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부분 괴리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저점 구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우상향 추세를 잘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 코로나 팬데믹 저점 구간 가기 전에 횡보 장세가 조금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20년도 초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율은 57%,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율은 약 29%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까지 거리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구간에서의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유주주 관점에서는 홀딩할 수 있는 매력도가 큰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감히 전망을 하기에는 이 횡보 구간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횡보가 지금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속 관련된 부분들, 지배주주와 관련된 부분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그 확대에 대한 수혜는 기존 보유 주주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8만 원 이하에서 안전하게는 7만 원 권역대의 주주들이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바로 이 추세 하단부죠. 이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를 했던 주주분들이라면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5월 공매도가 지게 돼서 공매도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하지만 삼성전자와 관련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한번 버텨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현재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8만 7천 원 이상 권역에서는 일부 윗꼬리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횡보했던 라인들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의 재차 횡보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 이후에는 조금 조심하거나 지지부진한 장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고 그 요인에 있어서는 1분기 8천억 원에 달하는 특별 배당에 대한 수치상 그 부분이 연말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QOQ 전분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수치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마이너스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신다면 앞으로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이 조금 누려야 할 구간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의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은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직전의 저점은 이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저점들을 연결을 해보시면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어느 구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이후에 평행한 라인을 놓고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한번 올려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되돌림이 나왔는가? 그러면 되돌림은 이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와줬습니다. 지금도 살짝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한번 이 수익률 극대화 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수익률 극대화에 대한 수혜는
보유 주주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에는 이 구간마다의 매수점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좋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1분기 기저효과를 연말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망치가 수정되지 않는 한 조금 보유자 영역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연말 배당 이슈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횡보 장세에 야금야금 모아가시거나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 함께 살펴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또는 저점 구간을 깨고 횡보 구간에서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다시 살펴볼 종목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드릴 건데요. 삼성생명 보유자분들은 조금 슈팅을 변동성 확대 구간을 노려보시고요. 미보유자 앞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석해드린 동영상 핫클립 제가 한번 다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구간에 오셔서 어디가 횡보장이었나, 어디가 추세하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메모해 놓으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삼성생명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삼성생명 리포트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있는 리포트인데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컨센을 66%가량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현재 주가와 또 목표 주가 간의 괴리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겠지만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그건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 시에 모아가는 전략 아니면 혹은 조정 시에 추세 하단부에 매수하자라는 전략까지 같이 체크해 드렸으니까 다가 나중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저희 포트폴리오 보는 시간이죠. 김성의 고수익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종목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어떻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자신이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의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높은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기 포트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수익을 향한 이주연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잘 선택하셔서 목표 수익률 저희와 함께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4월 5일 편입했던 보성파워텍 목표가 터치하고 15%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LG전자 4.6% 수익률이고요. 광명전기 1%가량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8.52%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성찬기업 지주 12.32% 수익률 내고 있고요. IS동서가 15%까지 수익률 올렸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27.49%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기 포트 잘 꾸려서 저희가 지금 수익률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해운주 전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들이 관심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해운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해운주 전망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괜찮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와서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서 선박 수주도 많아지고 조선 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작년 이제 가을쯤 해서 계속 이야기를 부분입니다.
조선 업종들 중에서 이제 카타르에서 LNG선에 대한 선박 수주를 한 23척 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작년에 터지면서 이제 관련주들 다 같이 한번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단기 고점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물린 이후에 문의를 주실 때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1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사이클에서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부양책들을 다양하게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운송을 하게 되는 선박 운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선박 수급이 지금 타이트한 가운데서 운임료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운업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으로 2020년도에 아주 좋아진 부분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폭증하면서 올해 전망치 역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서 이제 뭐 HMM이나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 요 세 종목을 갖다 주유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실적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다른 종목들 다 손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초에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크게 나오고 지금 HMM을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저께 이제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고가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이제 갭 떠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고수익 포트에도 편입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운주 3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HMM 같은 경우는 올해 3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실질적으로 2배 정도 올라서 한 6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 좀 예상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그 정도 목표치를 좀 잡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6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무조건 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해운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 나올 때는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시면 결코 손실이 날 수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바탕되는 것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운주들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업종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에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또 종목 공개가 있는 날이네요. 저희가 게릴라로 한 번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령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보령제약은 제가 앞전에 도노리포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도노리포트에서 이제 수익을
꽤나 이제 내구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한 차례 지금 시세가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보령제약은 이제 이름 제약이라는 곳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의약품 유통 및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회사에서 우리가 그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는 자회사 두 곳인데 바이젠셀이라는 곳과 보령 바이오파마라는 이 자회사 두 곳의 IPO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보통 모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시세적인 상승 탄력을 받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지금 한 곳도 아니고 자회사 두 곳이 이렇게 IPO가 예정돼 있는 기업이고 견조한 실적 상승세,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사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자회사 IPO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죽지 않고 지금 우상향 흐름을 꾸준하게 좀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IPO를 예정하고 있는 자회사 두 곳 중에 한 곳인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그런 위탁 생산 컨소시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온스 글로벌이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이 관련 업체들이 좀 수익을 굉장히 많이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폭의 상승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분명히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월봉상으로는 물론 앞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한번 시세가 반짝 나오면서 윗꼬리를 단 부분이 있지만 우상향 흐름을 꾸준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통 주가를 공략을 할 때 어떤 이제 가치보다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슈 보셨겠지만 두나무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회사들이 증시에 상장을 하는 이슈가 이제 굉장히 좀 화두가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지금 추세대 상단 부분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분출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저항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받쳐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뉴스가 이제 나와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령제약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재료가 지속 가능한 현재 진행형인 그런 재료다라는 점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보령제약의 시세가 한 번 정도 강하게 좀 분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령제약 일단 가지고 오셨고요. 견조한 성장이 보이고 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오늘장 저희 담아본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어저께 이제 좀 우일선 눌림을 좀 받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몸통보다는 이제 꼬리가 좀 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장 개장하면 시초가부터 매수 시작해서 오늘 분할로 조정 나올 시 전일 저점 사이까지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추세가 깨지는 그런 가격대인 22,300원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대 하단까지 내려오면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세팅해 놓은 손절가와 목표가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추후에 만약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거나 뭐 하향 조정하거나 손절가 변동이 있게 된다면 우리 고수익 작전 타임 고수익에서 다시 한번 리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음봉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시초가부터 시초가 이하 가격에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3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든든하게 여러분의 투자 작전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이 작전으로 실전 매매에 들어가 봐야겠죠. 개장 20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